자, 업무방해죄 행위입니다. 자, 행위 태양 세 가지 배웠죠? 첫 번째로 허위사실 유포 위계입니다. 개념 정의는 신용훼손죄와 똑같습니다. 자, 사례를 보면 동종에 유사한 상호, 상표를 쓴다는 것, 대학 입시 지원할 때 동생 이름을 가장해서 대리시험 치른다는 것, 이런 것들이 업무방해죄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대리시험 같은 경우에 사립을 말합니다. 국립 같은 경우는 공부집행방해죄가 되죠. 자, 밑에 판례 위계에 대한 개념적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밑에 5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게 한다. 그래서 이를 이용한다. 이렇게 정의 내리고 있고, 그래서 상대방이 이에 따라 그릇된, 자, 5인 착각 부지 밑줄 그시고 검은색으로. 자, 그 밑에 그릇된 행위나 처분을 하였다. 그릇 동그라미 치시고. 그러면 위계를 썼다는 것입니다. 뭐 별 지문 아닌데 시험에서 많이 등장했던 지문입니다. 자, 그 다음, 자, 허위사실 유포 나와 있네요. 자, 허위사실 유포할 때 요 사실이라고 했죠, 사실. 사실의 개념 정의는 명예훼손죄 때 다 배웠을 겁니다. 사실을 말하기 때문에 단순한 의견, 그 다음에 가치 판단은 사실이 아니므로 여기서 빠지죠. 자, 그런데 중간을 보시면 이 사실적 시와 의견 표현이 혼재되어 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입니다. 판례는 전체적 동그라미. 전체적으로 봤을 때 허위사실 유포하여 업무 방해한 것인지 아닌지를 놓고 판단하는 것이지, 자, 파란색 드시고 분리해서 별개로 판단한 다음 틀립니다. 밑줄 그시고 X. 아직 출제가 안 됐는데 나올 수도 있어요. 다시 한번, 혼재되어 있을 때는 전체적 판단이지 분리 판단이 아니다. 자, 됐죠? 분리 판단한다 하면 틀립니다. 자, 다음. 자, 여기서 일단 끊고요. 자, 여기까지는 한 문제짜리입니다. 자, 또 허위사실 유포라고 했을 때 이 허위 개념인데요. 이 허위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기본적 사실이 허위여야 한다 하면 틀립니다. 그럴 필요까지는 없고, 자, 기본적 사실은 진실이라 할지라도, 자, 이에 거짓이 덧붙여져서 업무를 방해할 위험성이 존재한다면 이것도 허위사실 유포로 봐서 업무방해가 된다는 것이죠. 자, 이것도 좀 봐두시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에 거짓이 덧붙여졌다 동그라미. 됐나요? 자, 정리를 해두세요. 자, 여기까지 일단 또 한 문제짜리. 자, 됐고, 또 있습니다. 자,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고 세부적으로 약간의 차이가 있거나 다소 과장이 된 표현이 있을 정도에는 여기에는 포함되지가 않는다. 이것은 했죠? 자, 했기 때문에 중간 부분, 그 마지막 부분 좀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허위사실 유포할 때 당연히 기본적 사실이 허위이면 당연히 허위사실 유포가 되죠. 일단 동그라미 1번. 두 번째는 기본적 사실은 허위가 아닙니다. 그렇죠? 위랑 똑같잖아요. 그렇죠? 여기랑 똑같죠? 자, 기본적 사실은 허위가 아니지만 이에 허위 사실이 상당 정도 부과시킴으로써 업무 방해할 위험성이 존재한다면 이것도 허위사실 유포라고 본다는 것입니다. 자, 동그라미 2번 하세요. 그래서 문제 어떻게 나올 수 있습니까? 기본적 사실이 허위여야만 한다면 틀려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기본적 사실은 진실이라 할지라도, 그쵸? 허위 사실이 상당한 정도 부과되면 허위 동그라미 치시고, 이것도 업무 방해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색깔 한번 칠해볼게요. 여기 색깔 치시고, 여기 색깔 치시고, 그러면 돼요. 자, 그 밑에 건 똑같습니다. 자, 그 다음 거 보죠. 자, 위계에 대한 개념적인 설명하고 있죠. 자, 보세요. 잘 보셔야 돼요. 컴퓨터 등 정보 처리 장치에 정보를 입력했습니다. 그 입력된 정보를 바탕으로 업무 담당하는 자, 담당하는 사람이죠. 사람입니다. 이 담당하는 사람의 5인 착각 부지를 일으킬 목적으로 행해졌을 때 위계가 될 수 있다. 이때 조심할 것은 이것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 여기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인 것이지 컴퓨터 업무방해죄 하면 틀려요. 자, 뒤에서 배우겠지만 컴퓨터 업무방해죄의 객체는 컴퓨터 등입니다. 컴퓨터이고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의 객체는 사람이에요. 사람. 그래서 이 두 번째 지문을 잘 읽어보시면 컴퓨터 등 정보 처리 장치를 객체로 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을 객체로 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인 것이지
컴방 하면 틀립니다. 됐고, 그 다음, 자, 일단 끊어보세요. 자, 그 다음은 쉽죠? 자, 위와 같은 행위로 말미암아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킨 바가 없다. 그렇죠? 여기 없다가 나오죠? 그러면 당연히 위기가 아닌 것이죠. 쉬운 것이고, 조심할 것은 사람, 여기 요 사람을 상대로 했기 때문에 업무방해죄, 위계에 따른 업무방해죄가 된다. 이렇게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출제가 된 적 있죠. 자, 여론조사 작진전환 사건입니다. 자, 꺽쇠 1번 보면 위계에 대한 개념정이 나와 있고요. 밑에 보면 위험 동그라미, 추상적 위험범이기 때문에 위험 발생하면 기수가 됩니다. 또 밑에 보면 업무 수행 자체를 방해해도 죄가 되고요. 또는 업무의 적정성 내지 공정성이 방해돼도 본죄가 됩니다. 그 이유가 추상적 위험범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밑에 꺽쇠 2번도 출제가 되는데, 자, 위계라 하는 것은 밑에 업무를 담당할 사람을 직접적인 대상으로 행해줘야만 한다면 틀려요. 직접적인 대상이 아니라 할지라도, 여기 아니라 할지라도, 자, 위계 대상이 될 수가 있다 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올라가 보면 사실관계 여러분 읽어보시고요. 자, 맨 위로 올라가서 착신전환 동그라미 치시고 밑에 여론조사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내용의 응답을 하게 한 것도 위계가 될 수 있다는 내용의 판례입니다. 다음 판례. 자, 비자 발급 업무 나와 있죠. 그래서 상대방으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해서 그에 대한 수용 업무를 결정하는 업무에 있어서는 그게 비자 발급 업무가 얘가 되고요. 자, 이때 그 담당자가 충분한 사실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X하시고 가볍게 믿고라는 겁니다. 수용하였다면 이것은 불충분한 심사가 되는 것이므로 그때는 위계에 따른 업무방해죄가 되지를 않는다 이 얘기입니다. 반대로 충분히 심사를 했는데 그걸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발견하지 못하여 그것을 수리하게 될 정도에 이르렀다면 그때는 위계를 썼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본죄가 됩니다. 자, 노트를 펴볼까요? 자, 노트를 펴보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자, 사인이 행정기관에 허가를 신청하는데 이때 위계를 씁니다. 위계를 썼다고 해서 무조건 본죄가 되는 건 아니고 이 심사가 이제 행정기관이 갖고 있는데 이 심사를 할 때에 자, 행정기관이 불충분한 심사를 했다 라고 할 때는 그때는 이것이 이 잘못이 행정기관의 잘못이 크기 때문에 따라서 위계를 쓴 행위자 위계 탓보다는 불충분한 심사를 한 행정기관의 탓이 더 크기 때문에 따라서 인허가 처분을 해주었다 할지라도 본죄가 되지를 않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 행정기관이 심사를 할 때 충분한 심사를 했어요. 충분한 심사를 해서 인허가 처분을 내주었다면 그것은 이 행정기관의 탓보다는 이 위계를 쓴 사인의 탓이 더 크기 때문에 따라서 이 인허가 처분을 해준 이 행정기관에 대해서는 뭐다? 위계에 따른 업무방해죄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불충분한 심사이냐 충분한 심사이냐 이것을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이 논리는 저 뒤에 가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할 때도 이 법논리가 똑같이 적용됩니다. 자, 다시 와서 자, 여기 보면 여기 가볍게 믿고 충분히 확인하지 아니한 채 이 말은 줄여서 불충분한 심사 이렇게 하면 되겠죠. 반대로 충분한 심사를 했음에도 발견하지 못하여 수리하게 될 때에는 본죄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도 보면 똑같아요. 자, 꺽쇠 2번을 가보면 이러이러한 한 수용 업무를 결정하는 업무에 있어서는 그 피자 발급 업무랑 비슷하다는 겁니다. 자, 충분히 확인하지 않았다. 이것을 한마디로 불충분한 심사였다는 겁니다. 그랬다면 위계가 되지 않겠지만은 끊고 충분히 심사를 했는데 발견하지 못하였다면 그때는
위계에 따른 번제가 된다. 논리 똑같죠? 똑같습니다. 다시 올라가서 위험 발생은 똑같고요. 앞에서 배운 논리대로. 자, 사실관계 나와 있는데 판결문지 읽어보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 공모하여 봉사활동을 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된 이 봉사활동 확인서를 제출해서 발급받았죠. 그래서 이 학생이 담임교사를 통해서 뭐 등등 봉사사항을 수상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뭐뭐를 했다면 번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보통은 다 이렇게 지금 뭐 TV에서 많이 나오는 사람들 있죠. 유명인들의 자식들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여기에 걸릴 수가 있습니다. 굳이 뭐 불충분한 심사, 충분한 심사 이 일반 원칙을 거론해놨지만 보통 이런 한 사실관계가 나오면 대부분 다 업무방해죄 성립을 인정합니다. 자, 다음 판례 보죠. 자, 이 판례 좀 중요한데 출제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자, 사실관계 읽어보시고요. 자, 꺽쇠 1번도 뭐 됐습니다. 위험 발생해야 된다는 말은 똑같고요. 자, 논문인데요. 논문의 예비심사 단계입니다. 예비에다 세묻혀 볼게요. 예비심사 단계에서 올라가 보면 여기 대학원생 조교 등으로 하여금 그 예비심사용 논문을 대신 작성하게 하였다. 그래서 밑에 예비심사에 합격하였다라고 했을 때 위계에 따른 업무방해죄가 될 수 있을까요? 법리인데 판례가 뭐라 그럽니까? 이것은 아직 본격적인 연구가 이루어지기 전 단계다. 그 예비심사라고 하는 것은 여기 조그만 글씨 나와 있죠? 여기 목차 위주의 미완성인 경우도 있고 목차 수정과 연구 방향 제시 등 이러이러한 경우가 주된 내용이고 뭐 등등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비 심사, 예비 논문 심사 단계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밑에 본격적인 연구가 이루어지기 전이고 따라서 학위 논문과 동일하게 판단할 수는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예비심사 단계에서 대신 작성하게 하였다. 이렇게 한 것만으로는 아직은 뭐다? 업무방해죄의 위험이 발생했다라고 볼 수는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꼭지 3번도 예비심사 세무 쳐보시고 자, 그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돼요. 색깔 칠하시고